이번 시간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을 이제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권의 대상은 타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여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죠. 지배해서, 그죠? 이러한 지상권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사람하고 합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렇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하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등기. 이렇게 하면 드디어 지상권이 성립하죠. 성립하고 발생하고 취득합니다. 지상권자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지상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지상권이 상속될 수 있죠.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겠죠. 이때 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 여기에서요, 지상권 내용으로 가면, 지상권은 존속기간에 관해서요, 최단기가 강조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경관, 건물, 기타, 공작물일 때는 30년, 또 수목 이상, 수목일 때는 3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통의 건물일 때는 15년, 보통의 공작물일 때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짧으면 이걸로 간주해요. 또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으면, 존속계약 약정이 없으면 이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길게 약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권자 당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상권 자체를 처분할 수 있죠. 즉 양도도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당의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이런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처분의 자유. 이걸 제한하면 무효예요. 우리 법에는요. 자, 이런 것이 지상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는 지료에 관해서는요, 지료는 법정 과실이기도 합니다. 법정 과실인데요. 이 지료는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약정을 등기까지 하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약정을 함으로써 지료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요. 지료 지급에 약정이 없으면 무상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지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료 약정을 함으로써 지료 지급할 의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인연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이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행사하는 순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질은 형성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행사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행사하면 즉시 소멸.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2년 이상의 지조 연체가 있어야 되죠. 이 2년 이상이란 것은 연거푸 2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연속하여 2년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체된 지조 총액을 합산해 보니까 총액이 2년분 이상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2년 이상이라는 의미 꼭 알아두셔야겠죠. 연체된 지조 총액이 2년분 이상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의 그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가 양도되었을 때, 자, 지상권자가 양도인인 종전 지상권 설정자한테 1년분 연체했고, 그 다음에 또 연거푸 양수인한테도 1년분 연체해가지고 양도인 양수인의 연체된 총액을 합치니까 2년분이다. 그러면 당의 토지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결국은 당의 지상권 대상인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이 2년분 이상 지조 연체가 존재할 때 그 양수인이 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년분 이상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지조에 관한 약정요, 지조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질 때는 법정지상권자는 당의 토지 소유자한테 지조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것은 당사자끼리 지조 지급, 즉 지조 금액을 정해야 되고 합의로 그 금액을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해서 지조 지급할 금액을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상권의 소멸은 그래요. 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조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함으로써 즉시 소멸한다. 뭐 이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권에서는요, 특수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지상, 상하 공간의 특정의 층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물권이 바로 구분지상권입니다. 뭐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카 지나가는 상공을 일정한 공간 동안 지배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또 광고판을, 대형 광고판을 건물 위에 설치해서 일정한 그 공간을 지배하겠다든지 이럴 때 구분지상권이 이제 작용되겠죠. 이러한 구분지상권이 있음으로써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상하 공간을 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죠.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목은 제외해야겠죠. 자, 그럼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구분지상권은 특정의 층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지역권 볼까요? 자, 이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이때 편익을 제공받게 되는 자기의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 그래요.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보통 이때 이 요역지를
일필지라 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한다. 그럼 여기 타인의 토지는 보통 승역지라고 하죠. 이 승역지는 일부 이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지역권은 이 토지의 편익이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다라는 걸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 주인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토지의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면 자기 토지가 이렇게 편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역지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승역지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때 승역지에 해당되는 타인의 토지는 일부분이어도 무방해요. 반드시 한 필지에 할 필요 없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이 지역권의 취득은요, 토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 또는 요역지 이용자하고 타인의 승역지 소유자하고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등기. 이렇게 하면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 약정에서 만들어지는 용익물권이죠. 다만 이 지역권은요, 산림권과 다르죠. 산림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등기할 수 없죠. 그러나 지역권은 등기를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 20년에 걸려요. 그러나 소유권의 내용인 산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뭐 이러한 내용으로 산림권과 지역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가능하죠. 지역권자인 요역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이 이전되겠죠.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그 용도에 따라서 지역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역지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 만약에 용수 지역권도 할 수 있고요.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조 지역권도 할 수 있고요. 자기의 토지에, 요역지 토지에 충분히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또 통행지역권도 있을 수 있죠. 자기 토지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등등의 목적을 통해서 지역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합니다. 물론 이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함께 붙어서 이렇게 존재하죠. 부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역지가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양도돼야 되는 수반성이 있죠. 그리고 요역지가 공유자가 가지고 있었다. 요역지 소유권을. 그러면 요역지 공유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 취득해 버리죠. 나머지 공유자들도 함께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승역지의 소유자나 승역지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요역지의 그 지역권 행사하는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용성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내용의 성질을 지역권에서는 존재한다. 이렇게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민법에는 이 지역권에는 특수지역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특수지역권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죠. 이게 302조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 타인의 토지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 이때 우리는 이것을 특수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 주민 전체가
단체가 타인의 토지로부터 수익권을 보유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걸 특수지역권이라 하고, 따라서 여기는 어느 지역 주민이니까 비법인 사단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 하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단체로서 보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류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 수익권의 총류, 준총류라 하면 되겠네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준총류. 이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유 형태는 총류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토지 수익권을 누가 가져가냐 하면 주민들이 이익을 봐요. 그죠? 수익의 대상은, 수익의 주체는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격은 인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토지로부터 이익을 받는, 편익을 제공받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인여권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인여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특수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고요. 상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곧 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지역권은 302조에 보면 이 토지 수익권에 관해서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먼저 되고 그 관습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 있는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습 우선 적용되는 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의 명문 규정보다가도 관습이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특수지역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의 해석 원리입니다. 이렇게요. 어느 지역 주민이 타인의 토지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우리 민법은 명한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지역 주민으로 되면 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이사를 나가버리면 이 권리를 상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단체인 지역에 입회하면 권리 취득하고 거기서 탈퇴하면 권리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특수지역권은 보통 입회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입회권. 모임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은 곧 그 단체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볼까요? 자, 전세권. 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대신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또는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조차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당해 전세금 반환을 돌려받는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당해 전세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에는 기본적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의 요소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다만 이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채권으로 가름도 할 수 있죠. 다만 이때 전세금이라는 것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는 당해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조차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죠. 자, 이 말에서 이제 바로 용익물권성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용익물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세금은요,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 반환을 받는데 이때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여기 하나요. 전세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죠. 피담보 채권으로서의 전세금 반환 채권,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목적물을 경매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우선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권이 있는 데죠. 이렇게요. 이것은 바로 담보물권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담보물권성. 그래서 전세권의 기본 성격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성격입니다. 물론 전세권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발생하죠. 물론 전세권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에서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때 전세권의 내용 볼까요?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 내용은 당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그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으로서의 물권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되죠.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세권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해 전세 목적물을 유지하고 스스로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죠. 필요비는 자기 부담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처분이 자유롭죠. 처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자체를 양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이렇게 또 전전세를 한다든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또 당해 전세 목적물을 임대한다든가, 이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요,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약정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금지시켜버리면 전세권자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것이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전세권 소멸은요, 전세권의 소멸되는 원인을 한번 볼까요? 소멸 원인은 첫 번째, 전세권자가 의무 불이행할 때 그러나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하면 곧바로 소멸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때는 설정자가 즉시 전세권 소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형성권의 성격입니다. 행사하면 곧바로 소멸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 없는 거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소멸을 통고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청구가 아니고 통고하면 됩니다. 이때 통고하면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한다. 이게 소멸 통고 제도입니다.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의 차이점이죠. 여기는 청구하는 즉시 소멸하지만 여기는 6개월이 지나가야 소멸합니다. 여기는 설정자에 걸리지만 여기는 당사자니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 누구든지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전세권이, 전세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입니다. 전부 멸실됐다면 그때는 전세권이 전부 소멸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멸실이 일부가 멸실됐다라고 하면 전세권은 그 일부만 소멸합니다. 그러면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죠. 전세권 존속이 원칙입니다.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다만 이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세권의 목적을 할 수 없다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체 없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해석을 청구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즉시 소멸하는 걸로 인정하죠. 청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전세권의 소멸. 자, 이렇게 소멸되면 네 번째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는 동시이행 의무가 존재합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자는 설정자한테 돌려줘야 될 게 전세물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것을 함께 제공해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만약에 설정자가 의무 불이행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경매를 행사할 수 있겠죠. 경매를 한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이 되겠죠? 자, 만약에 전세권이 전세 목적물이 건물 일부일 때요. 일부가 목적물일 때 이때는 경매권 행사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요. 일부일 때 우선 변제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권자가 그동안 점유하여 사용하는 중에 비용을 투입하여 당의 전세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되어 이익이 계량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별도로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당의 부동산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전세권에 관한 내용까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치권과 저당권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질권은
동산을 기본으로 하는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에 관한 담보물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